이번 주간 키워드는 올 한 해 광주 전남의 부동산 전망입니다. 박진 기자와 함께 광주 전남의 부동산 흐름과 새학기마다 진통을 겪고 있는 자취방 대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예. 지난해까지 우리 지역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취재를 해보니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최근 5년 동안 광주 지역 아파트 가격이 대구 다음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47%가 오른 건데요. 하지만 광주 아파트 가격이 그동안 너무 낮은 가격으로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오름폭이 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우선 매매의 경우는 기본적인 형태로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만간 미분양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우선 신규 아파트도 많이 지어질 예정이며 더불어 하정동, 광주 유대의 선수촌 물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이 풀어지면 미분양이 진행돼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이번 해도 마찬가지로 작년하고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 3월 달이고 곧 이래서 3월 달은 보통 이사철이죠.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현재까지 한국의 그런 흐름을 보면은 당연히 그럴 거로 알고 많은 아파트 공급사에서도 이제 그때를 맞춰서 많이들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전세라든지 이런 게 되게 대출 신도가 강화됐고 또 경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아파트를 매매를 한다든지 전세로 들어간다든지 또 월세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재 전체적인 뭐 그런 뉴스를 보고 판단하는 게 향후 광주도 1, 2년 후라면 미분양이 나와서 가격들이 많이 다운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를. 그렇게 되면 공급한 아파트 회사에서는 당연히 손해가 날 거고 또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또한 그 미분양이 날 때까지의 그 시간 동안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또 월세, 또 전세를 찾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경기가 악순환이 흐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주 같은 경우는 계림동에 현재 재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메이커 아파트들이 소위 말하는 그런 메이커 아파트들이 현재 들어서려고 많은 분양이 현재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또 광주 그 구도심이었던 그 동구 쪽 그게 활성화되면서 또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향후 저희도 같이 한번 기다려보고 바라보고 또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그래도 공급은 될 겁니다.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현재 이 통계는 모 사이트에서 보게 되면 그 통계를 내는 기준치는 올해 신혼부부들, 올해 결혼하는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통계치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가 있겠지만 그 수요를 보고 또 공급을 하게 되지만 그 예전 2, 3년 전 항상 한참 이제 그 아파트 공급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때 그 정도까지의 그런 그 수요 공급이 원활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2년에서 3년 후에야 아파트 공급이 원활해진다 이 말인데 이 기간 동안 가격의 변동은 없을까요? 우선 제가 아파트 업계 관계자들에게 들어온 바로는 쉽사리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게 키워드인데요. 쉽게 말해 다른 곳에 비해 싸다는 뜻입니다. 아파트 공급사로서는 가격을 떨치지 않겠다는 건데 굳이 지역민들이 사지 않아도 살 사람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민들의 매매보다는 타 지역 주민들의 매매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광주 전남 지역의 아파트 매매를 해 월세로 내놓는다는 계산입니다. 이로 인한 거품 현상이 끼어 있다는 게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버블이란 말이 맞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나주역 신도시도 그렇다시피 많은 그런 것 때문에 많은 타지에서도 많은 그 살려고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투자 목적으로 많은 투자들을 광주, 뭐 수안지구, 나주역 신도시 등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놓고 그렇게 있지만 그래서 버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현재 살고는 있지는 않지만 다른 지역에서 사는 투자자들이 와서 무분별하게 투자를 해서 가격을 많이 올려놓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라는 현상이 맞지만 그런 현상도 언젠간 터질 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버블이 현재는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재개발도 그렇고 그런 데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버블이 낄 수 있겠죠. 현재도 껴 있고요. 하지만 그게 계속 언젠가는 터지겠지만 그게 향후 5년에서 7, 8년 정도, 길게는 10년까지는 그 버블 현상이 어느 정도는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값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텐데요. 올해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만 결국은 경기가 활성화돼야 한다. 경기가 활성화되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문제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가 돌지 않으니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 적고 그로 인해 전세와 월세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전세 같은 경우는 매매와 별반 차이가 없어서 거의 사는 것이라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월세로 빠지게 되는 건데 달달이 집주인에게 월세가 들어가게 되면 모으는 돈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집 살 돈으로 월세를 메우게 된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정부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잘 보고 판단해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현상을 보자면 실수요자들이 바로 집을 매매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전 월세로 빠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아직까지는 크게 다르지 않다. 앞으로 지역 경제와 활성화 방안들을 보고 정부에서도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유기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 한 해의 부동산 전망은 여기까지 듣고요. 새해를 맞아 자취방 대란에 대해서도 취재를 했죠. 예. 네, 어떤 부분이 문제이던가요? 네, 제가 자취방 대란이라고 표현을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쭉 알아봤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자취방 물량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취방 물량이 있다. 그런데 이 굳이 대란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물량은 있지만 질 좋은 자취방의 물량이 한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신축 및 시설이 잘 보유된 자취방의 경우는 한정된 물량에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격은 또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에 구형 자취방의 경우는 가격은 싸지만 허름해서 학생들이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축 자취방을 구하지 못한 학생들은 나중에 구형 자취방을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자취방 대란이 아니라 신축 자취방 대란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신학기가 들어가서 이제 학교 근처에 원룸을 구하거나 아니면 직장 근처에 원룸을 구하는 그런 원룸을 구하는 이제 신학기 원룸 구하기 이제 대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원룸에 대한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원룸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이런 좋은 원룸을 서로 이제 선호하고 좀 오래된 원룸 정도는 좀 비수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래된 원룸 쪽을 좀 기피하고 새로운 원룸을 좀 찾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오래된 원룸과 그 신축 원룸에는 약간 이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시세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원룸이 보통 보증금 500에 월세 한 20-30만 원에 분포를 되어 있는데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아니 5년 이내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시세에서 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룸 중에서는 그 건물 안에 2룸, 3룸 이렇게 좀 분포되어 있는 원룸 건물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아파트, 소형 아파트를 이제 선호해서 사실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전세 매물이라든가 이런 매물이 없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아파트 금액이 많이 올라서 아무래도 가격적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저렴되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축인 2룸, 3룸 그리고 이제 3, 4룸 형태로 입주가 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광주 전남의 부동산 전망과 함께 새학기를 맞아 자취방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좋은 정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